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거를 지금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입시기도입니다. 당사자는 한 번을 안 오는데 부모만 열심히 합니다. 조상 중에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풀어서 좋게 해주는 그게 우란분절이라더라. 두 가지를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두 가지 에너지를 통해서 바꿉니다. 하나는 뭘로 바꾸냐면, 그러니까 상태가 메롱인 상태를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두 가지로 바꿔. 하나는 수행력, 스님들의 수행력, 그러니까 그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으로 말하면 대량 물타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중화시키는 거야.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수행력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말키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딱 그거랑 똑같은 거지. 계곡에서 누가 라면을 끓여 먹고 그걸로 계곡에서 설거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계곡이 지저분해지잖아. 그런데 그 계곡이 불과 몇백 미터만 흘러가면 그냥 돌려버리지. 자연정화로 돌리지. 그걸 우리는 다 알지. 단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걔도 감당이 안 되지. 예, 근데 언간이 들어가 가지고는 아니 맞잖아. 그냥 다 이렇게 그걸 하는 게 이거. 메롱을 그렇게 올리겠다는 게 이거야. 그렇게 해서 자연정화를 시켜가지고 처리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 하나는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이게 DNA 비슷한 사람들은 연결돼 있어. 죽은 뒤에도 이거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불교적인 거고, 이건 유교적인 겁니다. 같은 가족은 서로 연결돼 있어. 어떻게 돼도 죽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교적 인식이 강할 때 뭐가 있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안 좋은 꿈을 꾸거나 이랬을 때 자식한테 전화해서 너 괜찮냐? 뭐 큰 문제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많았고 지금도 간혹 있죠. 간혹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문화는 뭐냐면 태몽을 대신 꽂았다. 뭐 엄마가 꿨어요. 뭐 아니 그 엄마 말고 그 엄마의 엄마, 시어머니, 뭐 친정어머니 뭐 이래가지고 뭐 있잖아. 그러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글로 가지. 안 그러면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부모만 꿀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엄마만, 진짜 엄마만. 엄마는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거는 파이프로 그냥 꽂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와이파이로 되는 거잖아. 와이파이인데, 그러니까는 같은 가족은 비번을 알고 있는 거고, 같은 DNA가 없는 사람들은 그 비번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지금 작동하고 있어도 뭐 어쩌라고가 되는 거고, 그 와이파이 범위가 태평양을 건너요. 봐봐. 미국에 있는 애 꿈을 꾼다니까? 아니 맞다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안 좋은 데로 가 있으면 그 에너지가 안 좋은 에너지가 온대. 그래서 명당이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명당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후손이 발복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동아시아에서는 명당에 몇 자리를 쓴다 그래서 뭐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거나 이런 룰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건 없어. 유교에서는. 그래서 그 뼈를 통해서 그 기운이 후손에게 좋은 에너지를 내가 빠는 거야. 그러니까 명당 자리에서 에너지를 내가 빨아서 내 자식에게 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후손이 발복한다. 그게 명당 룰입니다. 명당의 룰. 그래서 가족이 상태가 메롱인 사람이 있으면 나도 힘들어.
그리고 그분에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메롱인 그 분이 내 직계일 수도 있고 나랑 관련된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있는 상황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천도시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대신 그것을 해서. 그러니까 대리 수령이에요, 이게. 아니면 대리 신청?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분 돌아가신 분이 할 수는 없고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하는 거지. 이 굉장히 재밌는 문화인데. 왜냐면 야, 밥을 내가 먹는데 네가 배부를 수 있냐? 이 유교 룰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서로 동기화되어 있다니까? 마치 인터넷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로그아웃하고 나가고 내가 예를 들어 대전 가서 로그인을 했어. 그러면 내가 하던 작업들을 땡겨갈 수 있다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메일 같은 거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뭐 다음을 쓰든 구글을 쓰든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작업하던 거를 일로 옮길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거를 지금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입시기도입니다. 놀랍게도 당사자는 한 번을 안 오는데 부모만 열심히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 정성으로 자기 공부할 때 좀 하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어. 근데 그게 대리 수령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유교 인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은 죄를 지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우리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러다가 야, 내 재산 다 날라가겠다. 지금 내가 사업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죠. 그러면 마누라 거라도 건지잖아. 뭔 뜻인지 아시죠? 꼭 마누라랑 같이 나중에 안 살더라도 내 자식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든지 진짜 이혼을 하든지 일단 쪼개버리죠. 아니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예. 물론 뭐 도덕적으로 해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봉착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냥 인지상정으로. 왜? 마누라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살리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걸 내 돈을 거기 그 마누라 쪽으로 가 있는 돈을 다 갖다 넣는다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해결이 되면 넣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깜빵 가서 한 1년 더 있지만 애들이라도 살려야겠다. 이것까지 다 붕괴시킬 수는 없다라고 가장이 생각을 하는 거겠지. 아니, 저는 그냥 이해는 돼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해는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은 그렇게 이혼을 하면 채권 추심을 못 하죠, 부인한테. 그건 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도 제 기억에는 그렇거든요. 전두환 대통령까지도 집안에 월북한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을 못 해. 근데 이게 내 직계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넘어간 것도 아니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삼촌 뭐 이런 그게 뭐야 이게.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아니 맞잖아. 이게 연좌죄잖아. 연좌죄. 아니 근데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고 이래서 내가 그쪽에 물들 수 있는 환경이야. 그러면 납득이 되는데 실제로 보도 못했어. 난 어렸을 때 내가 봤다 하는데 기억도 안 나. 나 하도 어렸을 때 한두 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갔어. 그래서 그런 게 예전에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온 게 모래시계 아니요? 그래서 공무원 되려고 했다가 자기 집안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결국 방황을 하고 뭐 다른 길로 나가고 뭐 이런 식의 스토리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연좌죄잖아. 연좌죄라고 하는 거는 집단 구조예요.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좌죄에서 가장 강력한 건 뭐냐? 구족을 멸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들어봤죠? 영모나 이런 거. 구족이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삼족이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중심으로 친가 외가예요. 그리고 구족은 그 친가 외가를 중심으로 다시 친가 외가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더. 그래서 나랑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까지 걸려.
그래서 역모로 걸렸는데 그게 누구래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국문장에서 그게 누구래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럴 수도 있어. 야, 아이 그런 원혼들을 사실 우란 문제 때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유교적인 인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합리적이냐 맞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는 사실 개인 대 개인이에요. 부모 다르고 자식 다르고 니팔 니흐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출가 문화가 있는 거고, 유교에서는 야 부모가 계신데 네가 출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불교는 개인주의적인 거고 여기는 집단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금은 뭐 출가를 하든지 무슨 뭐 미국을 가든지 다 요즘은 지 맘대로 하는 시절인 거고, 그래서 이게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다 연결이라고 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가 가능하다니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법으로 남아있는 게, 나는 그거 되게 재밌거든. 가족이 알리바이를 증언했을 때는 법정에서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범으로 지금 혐의가 있어. 그랬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 나랑 그 시간에 같이 있었어요. 거의 효과 없어. 그리고 실제로 이게 거짓으로 판명이 나도 죄를 거의 안 묻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증이거든요. 사기거든. 사기. 쉽게 말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는 방식을 택하는 거거든요. 거의 안 물어. 왜? 동아시아의 유교의 룰에는 논어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자식이 그것을 신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법치냐, 그 다음에 인정주의냐를 가릴 때 쓰는 건데, 근데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나라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냐?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냐? 우리나라에서 정직함이라는 것은 부모가 훔치면 자식이 숨겨주고 자식이 훔치면 부모가 숨겨준다. 이것이 정직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교에서는 아무튼 그 가족주의, 가족주의. 그래서 자식들을 다 털어내는 것도 가족주의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치 권력하고 맞설려고 하던 사람들을 공격할 때 맨 마지막으로 저 사람이 굴복을 안 하고 독립운동가처럼 독립투사처럼 끝까지 버틸 때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자식을 공격하기 시작한다잖아. 자식으로 딜이 들어오면 대부분 굴복한다는 거잖아. 우리는 이미 개인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이런 거는 약간 전시대적인 거 아닙니까? 야,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을 딱히 못 잡으면 뭘 잡아? 이걸 털잖아, 지금.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 야, 근데 그게 꼭 부모가 다 책임져야 돼. 물론 부모가 결부돼 있어. 이러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어떤 경우는 자식이 마약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식이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어. 아니, 그거는 잘못한 거는 맞는데 그게 부모가 다 컨트롤할 수 있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를 공격할 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는 했냐? 이렇게, 야, 그거 어디까지 해야 정치하러 나와야 돼? 근데 마누라도 책임져야 되고 자식도 책임져야 되고 뭐 해서 다 책임져야 되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장가 싶기도 하고. 근데 마누라의 공격에서는 의연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의연하게 나가고, 자식이 공격 대상으로 넘어왔을 때 이게 대부분 무너진다 하더라고. 내가 자식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적인 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상당히 강력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니,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나 두 가지는 사실 정치적으로 그만했으면 좋겠어. 하나는 임기 끝난 사람 이렇게 파가지고 깜빡 넣는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게 너무 국가적으로 창피해요. 대통령의 90%가 범죄자야.
아니 그냥 개인적인 그거는 정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하신 분들이 조금 국가를 위해서 외교적인 역할들을 좀 해서 국익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너무 가족까지 막 다 파가지고 그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는 이 유교가 죄예요.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식이 훔치면 아버지가 숨겨주고 아버지가 훔치면 자식이 숨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게 있어. 그게 바람직하냐? 아니, 정의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거는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습적으로 계속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따져 들어가면 제대로 일할 사람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한 사람은 비리도 없어. 확실한 건. 유능하니까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유능한데 비리도 없어요. 그건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기는 진짜 어렵다.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 저 같은 경우는 관중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백리보다는 관중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관중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사람이야. 그리고 좋은 거 다 해. 하지만 정치적 역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국가를 떡상시켜.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는 것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의 기여도가 크면 쉽게 말해서 지가 해먹는 비리가 10인데 이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1000을 가져와. 나는 이거는 괜찮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자기 건 없고 1000을 할 수 있어. 최고지. 최고지. 간디도 안 된다 이거. 간디도. 간디나 테레사도 안 된다 이거. 그런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나? 1000을 하고 나 100까지도 괜찮아. 괜찮아. 능력만 있어. 더 판을 키워서 우리를 잘해줄 수만 있으면. 기업도 이런 거 아니요? 물론 뭐 제일 바람직한 거는 집권 0이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사람이 없어. 사람 없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관중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굉장히 멋있는 사람. 그래서 공자도 관중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비난한다고. 그런데 비난하지만 관중은 용인을 해요. 관중 덕분에 중국이 살았다. 이런 판단하는 거예요. 오랑캐로부터 막아낸 거는 관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루하게 꾼다고. 근데 공자가 생각하는 진짜 도덕적인 사람이냐? 그건 아니었어. 그리고 대부분 역사에 남아있는 진짜 도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파보면 구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파보면 그렇지 않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천도가 가능한 이유, 불교적으로는 수행력으로 끌어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집단주의 속에서 그 가족이 공덕을 쌓음으로써,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할 거예요. 재지낼 때 뭐가 있냐면 요 제계 아미타불 연불 할 때는 꼭 가족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기원의 힘으로 그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스님들은 의식을 안 빠뜨리고 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정성을 넣는 거는 사실은 가족이 넣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이 넣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구조를 이해하셔서 천도의 구조라고 하는 게 실제로 불교 플러스 유교적인 문화가 존재한다더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